멀티 탭! 뭐 일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미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의 많이 하시나요? 네. 너무 많이 하죠. 그냥 근데 보통은 우리는 한 팀에서 하는 회의보다는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하는 회의가 더 많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 한 팀과 같은 일을 하는 분이랑 하는 미팅 거의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한 회 정도만 되는데 일주일로 보면 거의 많은 횟수의 미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는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서 회의를 했었는데 다 온라인으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네. 이게 달라진 부분 사실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뭐 툴이 잘 돼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미팅을 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해야 마음이 열리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어떤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이면 오셨어요. 뭐 요즘 어떻고 뭐 이거 새로운 음료 뭐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은 오늘 아젠다는요? 라고 해버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래서 완전 오픈하셨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앞뒤 말이 많으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정말 그냥 그 겟투더 포인트니까 그런 의견을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물론 이게 오프라인에서 안 되는 거는 아니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아젠다를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젠다를 정리를 한 뭐 저희 같은 거 위키나 문서 같은 거를 사전에 미리 공유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의견을 먼저 첨부해서 주신 채로 그걸로 이제 미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 툴이 이런 화면 공유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젠다 설명 쭉 시작하고 그거를 화면을 아예 편집 모드로 바꿔서 회의를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적으면서 같이 봐요. 그래서 쭉 적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적으면서 회의 진행 쭉 하고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맞으시죠? 하면 다 같이 그거 똑같이 제가 쓰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눈 내용 바로바로 적으면서 진행하고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장 누르면 딱히 이제 회의록을 새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해서 공유 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눈 링크 그 아젠다 링크 그냥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 되게 그 관련해서 그 퍼블리에서 그 이렇게 미팅 쓰는 것에 대한 뭐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자세하게 써 있었어요. 근데 미팅이 끝나고 나면 저 정확히는 아니거든요. 한 50분에 걸쳐서 그 미팅 노트를 쓰는 뭐 방법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거의 한 50개의 그냥 공감가요를 받은 댓글이 뭐였냐면은 아니 미팅 끝나고 50분이나 소요해서 미팅 노트를 쓰는 게 이게 효율이냐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미팅 노트 이렇게 꼼꼼히 써야지 생각하다가 근데 이렇게 밑에 그 댓글을 보니까 진짜 그렇지 미팅이 이렇게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IT 기업들은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파고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약간 온도를 약간 따뜻하게 하는 초반에 그런 것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할 때는 온도 체크라는 항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컨디션을 가지고 5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방금 밥을 막 급하게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약간 조금 지금 뭐 집중하기가 어려워 이런 걸 쓴다거나 아니면 저는 오늘 뭐 성과급을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온도 체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회의 끝났는데도 그 온도 체크를 쓰고 그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인사 나누고 약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구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미리 회의록을 사전에 적어요. 사전에 적어서 일단 이 미팅의 목적, 총합적인 목적, 그리고 각 아젠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구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아예 5분으로 잡아두거든요. 그리고 아젠다 ABC,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 아젠다별 목표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결정을 위한 아젠다야, 이거는 액션 아이템을 뽑기 위한 아젠다, 이거는 그냥 아이디에이션을 위한 아젠다야 라는 것들을 적고, 저희도 똑같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록을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의 때마다 회의를 쓰는 스크라이브가 정해지고, 그 스크라이브가 이제 이 회의 록을 쓰고 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또 마지막 5분은 이 회의 록을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가 됐고, 결정은 뭐가 있었고, 액션 아이템은 뭐가 있고, 그 액션 아이템은 담당자 누구, 언제까지, 이 내용이 다 공유가 되는데, 사실 이걸 들으면 자랑스러워질 저희의 새로운 상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템플릿을 도입해주시고 전파를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반면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약간 이야기가 지지부진되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오프라인에서 화이트보드에 정리를 해놓고 쓴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간략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반면, 온라인은 오롯이 내 목소리와 이 얼굴만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연결이 혹은 진행이 지지부진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났는데 우리가 뭘 하기로 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이후 일을 진행해도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아젠다별 목적을 상기시키는 거랑 그 리뷰하는 시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 읽어놓고 다 해놓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딴소리 하는 건 확실히 아젠다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모두가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되게 신기한 게, 그 아이디에이션을 위한 회의? 그런 것도 따로 있는데 저는 그 회의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3명만 이상 돼도 특히나 온라인으로 그럼 우리 얘기해볼까요? 그러면은 조용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에이션을 다 같이 굳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머리도 디자인도 맡는다, 머리를 함께 모으면 하나도 둘이 낫다 뭐 이런 거. 각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걸 이제 확실히 뭐 결정을 한다거나 액션 아이템을 만드는 회의가 좋은데, 또 아이디에이션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 아이디에이션도 사실 저희는 미팅마다 호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 호스트가 아이디에이션을 할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짜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이 미팅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미팅을 제안하는 경우가 물론 저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행사가 됐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 아이디에이션에서도 결정되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이 행사의 목적이야, 혹은 이 행사의 타이틀이야,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제가 어느 정도의 안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4명이면 4명한테 아이디에이션을 판을 내가 짜줘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의 아이디에이션이 가능하도록. 완전 공감돼요. 잘못하면은 얘기 산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아이디에이션 회의나 브레인스토밍 회의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 프로세스와 과정을 너무나 즐기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 판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야기 나눠야 할 그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젠다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젠다에 맞게 내 스스로 시간 체크도 하고, 왜 그런 툴도 있잖아요. 그런 도구, 회의 도구, 맞아. 예를 들면 뭐 시간 정해서 이때까지만 하게 하는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회의 좋아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었네요. 근데 정말 그 줌도 화이트보드 기능도 있고 미로 같은 앱들, 미로 맞아요. 정말 잘 사용하니까 진짜 별개별이 다 맞아요. 그런 툴 도입도 한번 해볼직한 것 같아요. 구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이름? 젠보드.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포스트잇을 온라인에서 쉽게 붙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회의에 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호스트가 있고 그리고 타임키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젠다별 시간을 정해두거든요. 내가 아젠다를 발의할 때 이건 20분 안에 끝내야 될 거야 라고 발의를 해두면 타임키퍼가 그걸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죠. 뭐 이거 얘기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거나
근데 그거 네. 어떻게 리마인드죠? 말로 해줘요?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논의가 막 진행될 때는 그 채팅창에 보통 줌에다가 저희가 화면 공유를 한 상태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을 화면 공유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적죠. 뭐 마이너스 5분, 플러스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거를 궁금하다. 회의 전에 어떻게 정해요? 그거를 회의를 안건은 발제자가 있잖아요. 그 발제자가 정해요. 아 그냥 당신이 해주세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예를 들어 저 혼자 호스트다 그래서 아젠다를 내가 다 뽑아가는 경우에는 1시간을 잡을 보통 뭐 미팅 1시간이나 30분을 잡으면 몇 개 아젠다가 논의되어야 돼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타임키퍼의 롤을 가지신 분이 측정을 해주시게 됐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발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발제할 때 타임을 정해둬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논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5분 정도는 공유를 해야 되고 20분 논의를 해서 최소 25분은 필요해요 라는 거를 적어두는 칸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역할을 부여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미팅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역할을 부여하면 그 자기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 뭐 조모임 이런 거 할 때 역할을 각자 이렇게 부여받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팁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시간에 뭐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저는 그냥 그 문서를 개별적으로 두지 말고 그냥 하나로 둬가지고 그 하나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으로 가면 최신 볼 수 있게 그게 프로그레스도 볼 수 있고 사실은 전에 거 미팅 어디였지 뭐 회의로 또 다시 올 필요도 없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문서로 아예 뭐 하나의 문서로 했는데 뭐 용량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뭐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또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뭐 맞아요. 리스팅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얘기 못한 거 그 캘린더 보내잖아요. 제목 그 캘린더 제목. 맞아요. 굉장히 그 눈에 드러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또 이제 꼭 이렇게 뭔가 아젠다가 딱 명확하고 딱딱한 미팅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말랑말랑 뭔가 재미나 약간 쉬어가는 그 미팅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제목을 재밌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정말 너무 좋아하고 귀엽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우리 그러니까 티 마시는 그런 미덕도 많이 했었거든요. 티타임 약간 그런 거. 그거를 커뮤니티 할 때 T를 TA로 해가지고 커뮤니티 파티 이렇게 보냈어요. 저도 근데 그거 비슷하게 한번 한 적 있는데 저는 이제 티타임에 막 한탄 하려고 티타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TT 타임으로 보냈어요. TT 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받으면 기분도 좋고 기대하게 되고 미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약간 설렘이나 긴장 같은 게 조금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저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저는 연차가 많으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럴 때 온라인 티타임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쫄보 파부와의 티타임 이런 식으로 적어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팅 애교쟁이였네요. 그래야 얻는 게 있죠. 이 미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업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아주 정말 안 좋은 케이스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다 각자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회의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물론 A라는 방식 무조건 다 오라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이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조직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런 미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하나씩 시도를 해가면서 좀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정리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미팅을 하는 다양한 방식, 뭐 어떻게 미팅을 제안하는 방식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 각자의 조직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방식을 고민하실 때 저희가 공유드린 방법들 하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